코스피 플러스 0.9. 변곡점 신호가 떴다. 시장 도함수 바닥턴. 근데 이 숫자 그냥 넘길 게 아닙니다. 왜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지 저희 데이터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지까지 나옵니다. 투인베스트 로빈입니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약세. 코스피가 0.9% 상승했고 국면 점수는 0.34예요. 오늘은 장중 급락으로 사이드카가 걸릴 만큼 프로그램 매매가 크게 출렁인 날이에요. 자, 바로 가보죠. 오늘 가장 큰 신호가 바로 시장 도함수가 켜졌어요. 코스피가 열흘 동안 10%나 급락했다가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으로 위로 반등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땅바닥에서 한번 크게 뛴 뒤 다시 일어나는 모습처럼 시장의 숨통이 다시 트이는 김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진짜 바닥인지 아니면 잠시 멈춤인지 데이터가 답을 알려주죠.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한지 하나씩 뜯어볼게. 국 증시는 그럭저럭 버텨내지만 금과 유가가 엇갈린 모습은 좀 긴장하죠. 이게 뭐냐면은 금이 4,619달러로 하루 만에 2.28%나 폭등했어요. 돈이 안전한 곳으로 쫓아다니는 개미들이 금을 사며 피신하는 거예요. 마치 폭우가 내릴 때 사람들이 무조건 지붕이 튼튼한 곳으로 쏠리는 것처럼 말이죠. 반면 유가는 86.4달러에서 8.0%나 뚝 빠졌어요. 유가가 급락한다는 건 경기 차가워질까봐 걱정하는 신호예요. 차라리 차를 몰고 나가는 길이 막힌 기분인 셈이죠. 미국 주식은 그럭저럭 버티지만 금과 유가는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깥 공기가 아직 완전히 편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장도 이 흔들리는 바깥 공기의 눈치를 보며 방향을 잡아야 하죠. 오늘 금리 흐름 조금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시죠? 미국 10년물 금리가 4.696%, 한국은 4.371%까지 오를 줄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미래에 받을 돈을 더 팍팍 깎아 계산하는 셈이죠. 그래서 멀리 보고 성장하는 주식들이 크게 휘청이는 거예요. 안전하게 받는 이자가 쏠쏠해지니 굳이 위험한 주식 살 이유가 줄어드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미국 2년물 금리가 4.185%로 10년물보다 낮아요. 장단기 금리 뒤집히는 역전은 아니라는 뜻이죠. 금리 곡선이 침체 온다고 소리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행이죠? 이렇게 금리 부담은 있지만 곡선 모양은 아직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선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너무 무너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금리가 이 방향이면 빚으로 굴리는 자금이 먼저 반응합니다. 지수보다 성장주가 더 크게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오늘 비트코인이 꽤 눈길을 끈데요. 하루 만에 76,506달러나 뛰어서 4.76% 오르는 기염을 토했죠. 근데 구간 전체로 보면 약 0%나 떨어진 걸까요? 맞아요. 결국 거의 평이네요. 이거 보세요. 코스피가 떨어진 폭과 비슷하잖아요. 비트코인은 배당도 이자도 없는 특이한 종목이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고 싶었는지 보는 온도계 같은 셈이에요. 마치 여름에 에어컨을 틀며 땀 흘리던 사람이 갑자기 추워져서 옷을 껴입듯 위험을 멀리하는 심리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까지 구간 전체로 내려왔다는 건요, 위험을 피하려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식었다는 뜻이죠. 주식 시장이 아니라 코인 시장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마치 모든 친구들이 동시에 우산을 챙기듯 위험자산 전체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가 큰일인지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위험자산 전체가 조금씩 숨을 고르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조금만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주식과 코인이 같이 눌렸다는 건 개별 악재가 아니라 위험자산 전체에서 돈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오늘 화면에 그 차트 하나면 모든 매매 기록이 다 보이죠. 회색 선은 코스피의 흐름이고요. 초록으로 칠해진 구간, 이게 바로 우리가 쫓는 바닥턴 신호예요. 큰 하락 뒤에 방향이 위로 꺾이는 그 바닥 상승 추입이죠. 빨간 세모가 우리가 산 날, 파란 세모가 판 날이고요. 초록 신호가 닿다고 무조건 사는 건 아니에요. 종목 점수와 시장 국면까지 허락해야 실제 매매가 되거든요. 폭락장 한복판이면 신호가 떠도 거래가 막히는 게이트가 있죠. 바닥턴은 이미 며칠 전에 잡혔고 지금 이어지는 건 그 반등 흐름이에요. 저점 대비 10% 올라온 상태죠. 바닥을 새로 찾는 게 아니라 위로 돌아선 흐름을 따라가는 국면이라고 보면 돼요. 예전엔 저점에서 잡았어도 다음날 약세장이라 강제로 팔아냈는데, 근데 요즘은 반등 타는 동안엔 안 뺏어내요. 그래서 이 진입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국면 중립 약세와 점수 0.342가 이 판단을 뒷받침하는 배경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사는 자리가 아니라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안 사는 것도 엄연한 결정이고요. 오늘 급등 확률 차트가 좀 뜬금없이 2.8%예요. 이거 보면 마치 계단에서 1층도 안 올라가려 하는 모양이죠. 문턱인 70%에는 아직 한참 멀었어요.
왜 그럴까요? 약세장에서는 과망이 기본이거든요. 문턱을 넘어서야 예외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은 아직 못 넘었네요. 그래서 관망했다면 큰일인가 싶죠? 근데 뜯어보면요, 최근 60일 동안 21일이나 이 문턱을 넘었거든요. 이 신호 하나만 믿고 무조건 들어갔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계단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처럼 국면과 함께 봐야 합니다. 이제 실제 성적표랑 매매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확률이 높다는 건 맞힌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 100번 서면 몇 번 이기냐는 얘기고, 그래서 한 종목에 물지 않는 겁니다. 성적표부터 한번 쬐어볼까요? 시작 자본금 10억 원으로 출발했다가 지금 총평가액은 10.41억 원으로 늘었네요. 그렇게 하면 4.11%나 벌은 셈이죠. 근데 막상 기간별로 쪼개서 보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최근 일주일만 해도 0.48%였는데 한 달 뒤엔 마이너스 1.06%가 됐어요. 그리고 석 달은 마이너스 7.89%로 내려앉았죠. 왜 그럴까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냥 안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은 6.91억 원 그대로 들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마치 명품 매장에서 원하는 사이즈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과 비슷해요. 일시적인 세일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드는 옷이 없으면 현금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이 데이터가 말하는 건 지금이 아닌 올곧은 투자 원칙이에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손절하고 현금을 지키는 거죠. 오늘 진짜로 뭐가 사고 팔렸는지 그 이유까지 딱 정리해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실제로 뭘 사고 뭘 팔았는지 이유까지 딱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포트폴리오가 살짝 정리된 모양이죠.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섹터에서 순위가 밀리자 비중을 일부 줄였어요. 자동차 종목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예전엔 진입 출원으로 고른 종목을 다른 점수 모델이 멋대로 팔아버리는 엇박자가 있었죠. 근데 이제 청산 규칙을 하나로 맞춰서 우리가 고른 종목은 저희 기준으로만 정리해요. 시장이 안 좋을 땐 하나 더 사는 것보다 위험한 걸 제때 정리하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마치 비가 오는데도 옷을 더 입는 게 아니라 젖은 옷을 갈아입는 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하락 국면에서는 손실을 고정하고 현금화하는 게 핵심이죠. 오늘 결론은 딱 한 줄, 무리해서 담기보다 자리를 지킨 하루였어요. 실제 계좌가 아니라 시뮬레이션이라 참고만 해주세요. 따라서란 뜻은 절대 아니에요. 시장이 좀 숨고르기 중인 모양이죠. 자, 그럼 저희 모델은 지금 어디를 좋게 보고 있을까요? 먼저 숫자를 툭 던져보겠습니다. 전체 4023개 종목을 다 뒤져서 상위 0.5%, 그러니까 20개만 후보로 추려냈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 모델이 다 같이 좋게 본 딱 5개만 남겼죠. 이 5개가 오늘 어느 섹터에 있었냐면 미분류가 3개나 몰렸네요. 복합기업과 방송 엔터테인먼트도 있고요. 미분류가 3개나 나왔다는 건 우연이 아니라 돈이 확 쏠렸다는 뜻이에요. 마치 일기장에 이름이 3번이나 적힌 것처럼 확실한 신호죠. 점수로 보면 제일 높은 게 0.9996, 제일 낮은 게 0.9978이었어요. 여기서 눈여겨볼 게 모델들 사이 의견 차이거든요. 제일 딱 맞아떨어진 자리는 의견 차이 0.04%, 제일 갈린 자리는 0.20%였어요. 의견 차이가 크면 그만큼 이거 확실해요 싶어서 살짝 두렵기도 하죠. 매매 규칙도 알려드릴게요. 목표 수익은 30%, 손절은 마이너스 25%예요. 30% 오르면 이익 챙기고 튀고 25%까지 밀리면 미련 없이 끊어요. 그리고 5거래일마다 다시 점검해서 점수 확 떨어진 애는 갈아치워요. 담을 자리가 5개니까 한 종목에 몰빵 안 하고 쪼개 담는 구조고요. 근데 여기서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 다시 할게요. 이 5개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오늘 우리는 안 사요. 아까 봤잖아요. 시장 국면이 중립 약세의 급등 확률도 아직 기준 아래라 진입 문이 닫혀 있거든요. 종목 점수는 뭘 살지만 알려주는 거고 언제 살지는 시장 전체 여건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높아도 국면이 나쁘면 저희는 손을 놓고 기다립니다. 화면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시가총액 추이를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이 저희 시장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그 큰 흐름을 그래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외국인 보유 시총은 하루 수급보다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한번 바뀌면 되돌리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차가운지 마치 계단을 내려가며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느낌처럼요. 코스닥이 50조에서 53조로 약 6.2%나 줄어든 건 단순히 숫자 변화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분위기죠. 외국인 보유 비중이 움직였다는 건 하루 매매가 아니라 몇 달짜리 시각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죠. 오늘 시장 조금 안타까운 기운이 느껴지네요. 지수는
바닥을 다지다 잠시 쉬는 모습처럼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이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매도세가 주도했죠. 지수가 같이 올랐다는 건 한두 업종이 끌어올린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 돈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낙장에서 큰 손들이 움직인 흔적을 보니까요. 코스피 투자자 수급 화면으로 바꾸어 보니 외국인과 기관이 일제히 매도를 선택한 거예요. 마치 신호등이 빨간불로 켜져서 모두 멈춰섰던 것처럼 큰 손들이 시장을 등지고 나간 모양이에요.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반대로 갔다는 건 아직 큰 손들 사이에서도 방향 합의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럴 때 개인이 먼저 확신을 갖는 게 제일 위험하고요. 화면으로 넘어가면 코스닥이 조금 더 차분한 움직임을 보였죠. 이게 뭐냐면요. 마치 숨을 고르며 걷는 것처럼 시장이 방향을 잡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정리된 셈이네요. ETF는 개별 주식 대신 전체 시장 흐름을 한 번에 잡는 용이한 셈이죠. 화면의 ETF 수급 흐름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 흐름을 보며 팔 준비를 했다면 이제 화면에 보이는 대차장고 추이를 확인해야 할 텐데요. 마치 계단을 오르다가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듯 거래량이 줄어드는 구간이 곧 방향을 바꾸는 신호일까요? 빌려간 주식이 줄면 팔 준비를 하던 손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당장 오른다는 신호는 아니지만 아래로 눌리는 힘은 약해진 겁니다. 고객의 탁금이 줄었으니 팔 준비를 받고요. 이번엔 그 반대로 살 돈을 모아본 모습이라서요. 결국 차분히 거래량을 지켜보며 방향을 정하는 시간인 것 같네요. 사려고 대기하던 돈이 줄면 같은 악재에도 더 크게 흔들립니다. 받쳐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이어서 갈까요? 오늘 시장이 숨고르기를 하는 이유는 곧 다가올 데이터 때문이죠. 8월 27일에는 마치 경제건강검진인 GDP와 PCE 물가 발표, 그리고 31일엔 분기 리뷰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처럼 중요한 지표들이 터지면 투자자들의 방향 감각이 흔들릴 수 있으니 숫자가 나오는 날짜엔 좀 더 신중하게 움직이시는 게 좋죠. 오늘 시뮬레이션은 누적 4.11% 수익을 챙기고 있죠. 근데 시장 국면은 중립 약세로 점수 0.34, 급등 확률도 2.8%라 아직 기준 아래예요. 마치 명품 아울렛에서 세일 표지판이 안 붙은 상황과 비슷하죠. 그래서 오늘은 신규 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건 정리도 했어요. 오늘 이게 팔았거든요. 이거 보세요. 버는 것보다 안 잃는 게 먼저란 뜻이에요. 마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할 때처럼요. 다음 PCE 물가 결과 나오기 전까진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마치 날씨 예보가 나오기 전엔 우산을 챙기듯 데이터가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하죠. 아, 이거 투자 시뮬레이션이지 투자 권유 절대 아니에요. 참고만 판단이랑 책임은 언제나 본인 묶인 거 잊지 말고.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내일 또 보줘요.